가장 오래되고 가장 단순한 투자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입니다. 그야말로 명백하죠.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으라는 것인데, 그럼 이 규칙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뭔가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팔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것이 비싼 것이고 어떤 것이 싼 것일까요? 우선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매입가가 매도가보다 낮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매도는 우리가 미래에 실행하는 것이고, 매입은 지금 현 시점에서 주식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이 기업의 주식을 사려고 하는데 이 기업의 주식이 싼지 비싼지 판단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싼 것과 싼 것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 기업의 내재 가치를 바탕으로 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내재 가치보다 싼 가격에 사서 내재 가치보다 비싼 가격에 팔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내재 가치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내재 가치의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내재 가치의 정의란 기업의 잔여 수명 동안 창출한 현금 흐름을 할인한 가치인데요. 약간 애매모호하죠. 이 정의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내재 가치는 정확하게 값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추정치입니다. 우리는 그 내재 가치의 추정치를 산정하고 있다가 그 내재 가치의 범위 이하로 떨어진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를 하면 되고, 내재 가치 이상 된 주식에 대해서는 매도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재 가치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때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능력의 범위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의 범위가 무엇이냐면은, 내가 잘 알 수 있는 기업, 내가 이 산업을 공부하고 이 기업을 내가 분석해서 내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만 투자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세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산업군이 있고 다양한 기업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없었던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가 나타나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자본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많은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거나 철저하게 공부하고 분석해도 잘 알 수 없는 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수주 산업이 있는데요. 수주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늘어나고 매출이 성장을 하려면은 수주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발주처가 발주를 해줘야 된다는 말인데요. 그 발주처가 2019년 그리고 내년도에 얼마나 발주를 낼지는 아무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일부 거시경제라던가 크게 분석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세계 경제를 분석함으로써 그런 발주량을 예측해서 투자가 성공할 수 있다고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은 확률적으로 굉장히 어렵고요. 수주 산업에 접근할 때에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리고 세심한 관찰이 더욱더 요구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투자를 한 기업이 있는데, 그 투자가 수주 산업에 속하는 기업이었습니다. 그 회사 자체의 기업 경쟁력만을 보고서 저는 너무 좋게 판단한 나머지 주식을 사버렸다가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수주 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IT 관련 기업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기술 발전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창조적인 신기술들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산업에서 어떤 기업이 뛰어난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리드한다고 해도 또 다른 신규 업체가 더 높고 더 싼 기술력을 제공하면은 그 이전에 있던 기업은 몰락하게 됩니다. 이처럼 IT 산업에서는 그 기술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장기적으로 계속 경쟁력 있게 시장을 선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든 수주 산업이라던가 IT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 능력 범위의 밖이라고 판단을 하고, 이런 능력 범위 밖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워렌 버핏도 강조한 게 있는데요. 바로 본인의 능력 범위를 알아라입니다. 본인의 능력 범위를 알아서 내가 이 산업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향후 이익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투자는 쉬워질 수 있습니다. 내재 가치를 산정하기만 하면 되고 주가가 그거보다 떨어졌을 때만 사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작년에 했던 실수와 마찬가지로 어떤 기업이 한 면만을 보고 수주 산업인 거를 너무 간과하게 되면은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업 분석을 할 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기업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그럴 경우에 대안은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능력 범위 밖의 투자 대상을 투자해서 돈을 잃는 것보다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진정으로 찾고 있는 회사를 발견하게 됐을 때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그런 투자 대상이 나타나면은 여러분들은 큰 돈을 한 번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거죠. 내재 가치를 계산하게 될 때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는 정의에 나와 있던 현금 흐름과, 그리고 할인율, 그리고 회사의 이익을 보는 구조,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 CEO, 그리고 금리,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내가 분석할 수 있는 능력에 한해서 기업을 분석하고, 이 기업을 분석한 다음에 제가 첫 번째 설명드린 안전마진의 개념과 결합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누구든지 저는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까지 해서 제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세 가지 개념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안전마진의 개념인데요. 안전마진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이 기업을 분석했을 때 그 분석이 틀렸거나 아니면은 평균적인 시장 상황이 아닐 때 그 충격을 흡수해주기 때문에 좋고, 싸게 사면 싸게 살수록 리스크는 적고 수익이 커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미스터 마켓. 시장은 변덕이 심한데 우리는 그 변덕을 이용해야 되고 그 변덕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투자에서는 자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자질이라는 것은 내가 이 기업의 가치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그 기업의 주식을 더 살 수 있는, 그리고 시장 경제가 안 좋아져서 주가가 폭락하더라도 싼 기업에 더 많은 지분을 살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 이 자질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연관돼서 이어지는 게 세 번째, 내재가치. 본인의 능력 범위를 이해하고 그 능력 범위 안에서 내재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알고 있다가 기회가 왔을 때 투자를 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시간이 날 때 기업 분석을 많이 하는데요. 그 기업 분석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더라도, 그리고 이 기업이 좋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가격이 맞지 않아서 사지 못했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다 보면은 분명히 좋은 기회는 나타날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내 산정된 내재 가치를 바탕으로 투자를 집행하면 됩니다. 제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